안녕하세요. 어우, 제가 뭐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수업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학부생, 대학원생들 수업도 하고, 요즘은 여러 곳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고등학생, 중학생, 아니면 뭐 고위 공직자, 뭐 다양한 분들을 뵙는데요. 오늘 같이 이렇게 특별한 기회는 처음이에요. 정말 제가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존경하던 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일단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제가 제일 아무튼 매우 다른 사람일 거예요. 저는 과학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뼛속까지 공대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과학고등학교 처음 생겼을 때 그 서울 가고 맨 처음 입학한 사람이고, 카이스트에 가서 거기에서 한 10년 가까이 지내다가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가서 한 8년 있다가 다시 모교로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고 카이스트, 뭐 하버드, 선, 다시 카이스트, 이렇게 좁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에 오게 되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 학생들하고 저희 연구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저기에 가운데 휠체어 탄 학생이 보이실지요? 우리 혜린 학생인데, 우리 혜린이 이야기도 이따가 나올 겁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전산학부의 학부장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요즘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와 AI의 아주 근본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한국어 아니면 영어. 그런데 사람하고 컴퓨터가 대화하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뭐 C, 자바스크립트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연구를 하다가 제가 카이스트에 모교로 오게 되니 우리 학생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질문도 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대생이고 도덕이랑 사회랑 국어가 싫어서 과거에 갔는데, 우리 학생들은 질문을 하는데 와,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40대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추리소설밖에 안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설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소문이 조금씩 난 거죠. 아, 저기에 가면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줌마 선생님이 있다. 뭐, 그래서 이모 같이 처음에는 이렇게 찾아왔어요. 오다 보니 학생들이 내가 아무 얘기를 해도 들어주네.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얘기하기 어려운 이야기, 부모님께 얘기하기도 어렵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선행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력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즐겁지 않을까? 왜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나 스스로 비교를 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쌓이면서 이제 저랑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공부한 게 2019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보고 듣고 말하기 자살 예방 교육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찾아와서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아니면 사실은 와서 이야기하는 학생들은 조금 덜 걱정해도 돼요. 오지 않는 학생들을 찾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니면 연구실에서 잘 보고 잘 듣고 알아내주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전산학부 안에서만 학생들을 만나다가 2019년부터는 학교 전체의 학생을 같이 만나는 학생처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오, 세상에는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구나를 알게 됐어요. 저는 또
전산학부 학생들하고는 비슷하니까. 그런데 카이스트 안에서도 다른 학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첨예한 갈등이 있구나를 알게 된 다음에는 금요일마다 서울에 가서 갈등 해결학 박사님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갈등 협상 전문가 자격증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할 수 있는 공부도 하고 또 최근에는 코칭 공부도 했고 요즘은 우리 저 사진에 있는 분들은 저희 학교에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상담센터 선생님들이에요. 이분들하고 같이 고위험군들을 알아보고 도와주는 DBT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제가 연구하는 저희 학부에서 공부하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잘 몰랐어요. 그냥 재밌어서 한 거였거든요. 재밌어서 공부했는데 2011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곳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잡아먹고 있지? 라는 글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에이 오버야 뭐 그 정도까지 뭐 이랬거든요. 5년 후에 소프트웨어가 여전히 세상을 잠식하고 있네 라는 글이 나왔고요. 또 5년 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글 후에 1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다 잡아먹었어요 라는 글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뭐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20대 분들도 계신데 대학원 졸업한 우리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뭐 1등부터 100등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이 많은 회사 1등부터 100등 뭐 이렇게 랭킹이 해마다 나오는데요. 보통 아주 오랫동안 1등부터 10등은 하드웨어 회사였어요. 그죠?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이끌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긴 한데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이 챗봇 이루다는 이제 기억하시겠죠. 처음에 이 챗봇 이루다를 만든 팀은 그렇게 큰 꿈이 있거나 큰 생각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술을 가지고 이거 사람들과 함께 친근하게 대화하는 챗봇을 만들면 좋겠네 라는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이 팀들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재미있는 좋은 상품을 만들었는데 나오자마자 굉장히 큰 혼나는 경험을 갖게 되었죠. 그 중에 그 멤버 중에 한 명은 심지어 저희 학부생, 휴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향력이 이렇게 컸구나를 깨닫게 됐고요. 또 2022년 어느 날 주말에 카카오 서비스들이 갑자기 안 됐죠. 그죠? 카카오 택시,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다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 기사님들이 그래서 갑자기 앱이 안 되니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고객님을 찾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 카카오에서 좀 더 기사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안내와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또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 회사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저희도 몰랐어요. 저희 졸업생들이 배달의 민족의 CTO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은 뭐죠? 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을 하면 내가 있는 여기까지 배달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장 짧은 시간에 가는 알고리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운반하는 라이더분들이 계시고 거기에는 금요일 밤인지 비가 오는지 다리가 있는지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구나를 계속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걸 연구하는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 글은 뭐냐면 미국에서 이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데 AI로부터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권리장전 5가지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이 AI 기술에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과의 학과장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시아 대표로 저희 학교가 제가 추천돼서 갔고 미국 대표, 유럽 대표 이렇게 셋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 세 학과장이 다 여성이었네요. 그래서 요때 주제가 뭐였냐면 와 이거는 컴퓨터가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시대예요. 우리도 아직 몰라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시대에 도전과 기회가 무엇이 있을까를 각 학과장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받아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그냥 재밌어서 사람하고 만나는 것보다 화면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 세계에서 동작하는 걸 만들었는데 오, 갑자기 우리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 전산, 소프트웨어, AI를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추리소설밖에 안 읽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하면 정말 책을 잘 안 읽어요. 뭐 학생 갈 것도 없어요. 교수님들도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제품으로 사람과 세상을 만날 텐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을 진짜 세상을 모르면 우리가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학계와 산업계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연구하는 거는 논문을 많이 쓰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찾는 연구, 논문 뭐 이런 것만 하려고 하면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저와는 달리 저는 매우 부끄러운 20대를 보냈지만 우리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는 좀 더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면 좋겠다는 것이 요즘에 저희의 노력이고 그 노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우리 카이스트에서 처음에 했던 작은 노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2022년에 했죠. 2022년에 21년이군요. 우리 AI와 예술이라는 걸 한번 했고요. 또 하나는 세계적인 분들 모셔서 AI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이면 3년 전이잖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때만 해도 AI와 예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뭘 그렇게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달리라고 들어보셨죠? AI가 그림 그리고 소라라고 동영상도 만들잖아요. 음악은 뭐 기본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 3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AI와 미래사회라는 심포지엄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또 그때도 뭘 그런 미래가 얼마나 오래 걸릴 건데 라고 하였으나 지금 2024년 11월에 보면 이미 과거가 됐잖아요.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 2022년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산을 공부하고 컴퓨터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여러 곳에서 부르셨어요.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배달의 민족 라이더 분들의 유니언이 있는데 그 유니언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한번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제가 네, 우리 학생들에게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교육을 하고 이제 그런 개발자와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저한테 노동법부터 가르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하나하나 듣는 말씀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매번 깨닫고 있어요. 또 이 자리는 뭐였냐면 과학기술과 사회정의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AI가 사회 정의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 가면 저는 제가 드리는 내용보다 듣고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도 참 아까
제가 대전에서 오느라 첫 번째 강연은 놓쳤는데 영상으로 꼭 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명 교수님 말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와, 이걸 우리 학생들한테 꼭 보라고 해야겠다. 그들이 근데 이해를 할까? 그러면서 와, 저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그리고 아까 이 마름모 모양의 너무나 좁은 의미의 이 네 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공돌이들은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 방향이거나 양방향이거나 나거나 다 같이거나. 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인문 사회를 만나면 되게 어려워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제가 매우 존경하는 서울대 김승석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약은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환자가 제일 많은 병의 약은 개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환자들이 매우 가난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약은 개발하는데 노력을 들이지도 않고 만들어도 팔리지 않아요. 반면에 다이어트 약이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올바른 일인가? 우리가 우리의 과학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또 김승석 교수님의 다양한 연구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이 정도 크기의 공간에 가장 적당한 온도는 몇 도예요? 뭐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대부분 백인 남성 데이터예요. 그래서 동양인 여성한테는 추워요, 그 온도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요즘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라지 랭귀지 모델 뭐 여러 가지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 데이터들은 또 역시 큰 나라의 백인 남성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요. 그냥 돌아다니는 글들 중에 매우 거칠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그걸 먼저 좀 걸러내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걸러내는 단계는 또 역시 가난한 나라에 맡겨요. 그러면 우리한테 오기 전에 걸러지는 그 거친 말들을 그분들은 봐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런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과학기술로 뭔가 반짝거리고 막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뒤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 고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유네스코에서도 인공지능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다는 게 말이 될까? 뭐 이런 고민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는 2022년에 우리가 그러면 AI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할까라는 이런 용광로 세미나를 했어요. 멜팅팟 세미나인데, 저 AI 세상을 만나다라는 책은 온라인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만들었거든요. 매달 2분씩 만나서 AI를 공부하시는 분하고 활용하시는 분이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가 뭐가 있었냐면 AI와 공정성이 있었어요. 공정하다. 이 공정하다라는 걸 AI에서는 어떻게 할까? 그 2시간 중에 첫 번째는 전기 및 전자공학부 완전 공대 교수님이 공정성을 수학으로 정의를 하고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반응이 나온 거예요. 우리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님이 어머 뭔 소리야 이러고, 두 번째 시간에 1시간 내내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를 비롯한 공대 사람들은 1시간 내내 질문을 하시더니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답이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저희 전산학부의 오혜영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잘 아시는 세계적인 AI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MIT에서 정치학일 거예요. 이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세요. 처음 1년 동안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데 1년이 걸렸대요. 두 번째 해에는 연구를 같이 하느라 그래도 연구를 좀 했어요. 근데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또 너무 다른 거예요, 두 동네가. 그래서 논문 하나 쓰는데 3년 걸리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동네가 같이 만나는 게 참 어렵구나. 그런 걸 배우게 됐고요. 저 빨간 상자에 있는 건 AI와 식물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예요. 우리 생명과학을 연구하시는 김상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장미꽃 향기를 연구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친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놀리는 사이인데 제가 참 돈 안 되는 연구하십니다. 장미꽃 향기 연구는 왜 하세요? 이렇게 놀리는데 그분이 저 플라스크에 있는 꽃이 그분이 연구하는 꽃이에요. 약간 색깔도 바래고 크기도 다르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 장미꽃 향기를 그 성분을 쫙 펼치면 10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이 연구를 엑셀이라는 파일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 연구실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전산을 전공한 학생이 그 연구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교수님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연구실의 생산성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어머, 그래서 저 꽃병이라고나 할까? 저 플라스크에 당신이 연구하는 장미꽃을 두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꽃병을 주시면서 전산학부 학생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학생만 소개시켜 드린 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황성주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 이름을 혹시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논문을 많이 쓰는 또 석학이에요. 근데 이분의 고민은 뭘까요? 이런 연구는 돈이 많고 데이터가 많은 큰 나라와 큰 회사에서 요즘 너무너무 잘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계속 그 같은 연구를 해야 할까? 그런 백인 대다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연구를 굳이 우리가 해야 할까? 그렇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연구를 계속 해야 할까? 그래서 AI의 민주화라고 부르는 그런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연구를 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두 분이 만나서 9달 후에 같이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편안한 이런 안전지대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장선에서 저희는 뭐 학교 안에만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분들을 만나고 뵙고 말씀을 듣고 같이 고민을 하는 데는 진짜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혹시나 크래프톤이라고 게임 회사가 있어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계시네요. 그래서 이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의 의장이 저기 있는 장병규라는 사람인데 그냥 제 대학 동기예요. 근데 저희가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되어서 지금 매우 큰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병규 의장은 대학생 때 동아리방에서 밥 먹고 자고 코딩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멋진 노래를 들었는데 밴드 보컬이었어요. 그리고 그 카이스트 한 바퀴 도는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 수년간 여성 기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보다 노래 부르고 놀고 운동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고 안 친했어요. 그래서 서로 저렇게 지내면 좋을까? 재밌나? 뭐 이런 사람. 그러다가 저희가 40대가 돼서 만난 거죠. 40대가 되니 저는 뭐 승진은 웬만큼 하고 나서 교수로 있는 전산학부 교수였고, 이 사람은 매우 큰 돈을 번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근데 저희가 둘 다 저희의 찌질했던 20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한테 마음껏 놀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셨던 그 학교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나도 이상한 걸 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더 이상한 거 하던 선후배와 친구들, 그래서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이 전화나 뭐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은 뭐냐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5주 내내 코딩만 하는 수업이에요. 진짜 밥 먹고 자고 코딩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왜 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장병규 의장이 그 중간에 언젠가 뭐 4차 산업혁명위원장도 하고 회사 상장도 하고 굉장히 본인의 개인적으로 큰 일들이 많았는데, 그 동안도 내내 매 학기 여름 겨울에 대전에 와서 저랑 같이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좀 더 많은 학생들하고 같이 하려고 다른 대학 학생들까지 다 와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 경험이 쌓여서 최근에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것도 했고, 그렇게 서로 신뢰가 쌓이다 보니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크래프톤에서 뭐 기부를 해서 건물도 증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부라는 것이 뭐 장병규 회장처럼 큰 돈을 번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병규 의장이 기부를 하고 제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전산학부장이 돼서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젊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큰 돈이 아니어도. 그러다 보니 저기 끝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데브 시스터즈라는 또 다른 게임 회사에 다니는 우리 졸업생, 심지어 학부생들이 큰 돈을 벌고 나서 기부하지 않고 그냥 지금 해도 되는구나 해서 기부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저 가운데 있는 예쁜 학부생은 카이스트에 과고 영재고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이 학생은 일반고를 나와서 그래서 근데 우리 학교는 등록금을 내는 대신에 장학금을 줘서 등록금을 안 내요. 그런데 공부를 너무 안 하면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한 번인가 아무튼 등록금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께 등록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업을 그 돈을 내려고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겪고 나서 본인이 회사에 잠깐 학교를 쉬고 휴학하고 회사 다니면서 번 돈을 그 귀한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이 기부 이 돈을 써주세요. 저랑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이제 일들이 쌓이게 된 거죠. 저 옆에 여성들 사진이 많잖아요. 저건 또 뭐냐면 우리 여성 졸업생들과 여성 교수님이 뭐 비슷하게 우리가 받은 학교에서 받은 것을 후배님들을 위해서 나누고 싶어요 하고 기부할 돈을 모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성이라고 굳이 여성에게 기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기부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 학교에 있는 포용성위원회라는 곳에 기부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남성이 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포용성위원회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위원장이던 의과학대학원 교수님이 저도 해도 돼요. 그래서 뭐 여성은 아니지만 봐줄게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기계과 교수거든요. 저도 해도 돼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남성 두 분과 여성들이 합해서 기부를 해서 포용성위원회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과학 기술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만 논문을 쓰는 거에서 넘어가다 보니 기후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 여기서 수업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시고 카카오 임팩토에서도 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카카오 임팩트는 돕는 사람을 돕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정말 이 멋진 분들을 잘 찾아서 저희가 뒤에서 돕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사회이사로 초대하시면서 선정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완전히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던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들.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쫄랐죠. 이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특히나 그 몇몇 일들은 저희가 가진 이 전산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쪼르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일형 당뇨병 환우의 김미영 대표님이에요. 김미영 대표님은 원래 삼성전자 개발자셨어요. 저희 같은 개발자였는데 아들이 둘인데 큰아이가 4살 때 1형 당뇨 진단을 받아요. 1형 당뇨는 어린아이들에게 발병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혈당 관리를 해야 되니까 2시간에 한 번씩 그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피를 뽑다 보면 그 아이가 4살 때 진이 빠져서 울 힘도 없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엄마 마음이 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없던 연속 혈당 모니터링 하는 거를 찾으셨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 부모가 회사나 집에서 원격으로 인슐린을 인젝션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걸 또 같이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제가 우리 환우의 부모님들께도 이야기를 드리는 자리가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카이스트 대학생들하고 만나서 멘토링하는 기회를 가졌고 또 그러다 보니 카카오 임팩트하고 저희
학생들하고 만나는 수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사회 혁신가들을 우리 컴퓨터를 전공하고 소프트웨어 만드는 학생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에 가을에 처음 시작했는데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로 계시는 5분, 그 많은 분들 중에 5분을 잘 만나서 이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찾아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째 수업을 이번 학기에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연세대하고 한양대로 넓힐 거고 더 많은 대학으로 넓힐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이 작은 시도를 더 많은 곳에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난 가을 학기 수업 마치고 나서 학생들이에요. 5분의 펠로우님들을 만나서 9개의 프로젝트를 6명, 한 팀에 6명씩 54명의 학생이 한 거예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뭐 세계적인 논문을 쓰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가진 기술이 아주 세계적인 기술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저에게도 또 우리 펠로우님들께도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이거는 진심으로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여기에 계신 훌륭하신 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뼛속까지 공돌이들한테는 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주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꼭 설득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머리 회전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더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컴퓨팅 분야를 이끄는 그런 단체예요. ACM이라고. 이 단체에서 첫 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다양성과 형평성과 포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논문 잘 쓰고 뭐 이런 얘기만 할 것 같지만 소위 DEI에 대한 이야기를 첫 페이지에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제가 장병규 의장이 동아리방에서 코딩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 동아리방 이름이 스팍스였어요. 근데 그게 또 돌아보면 뭐냐면 그 당시에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8년 있었는데 하버드에서 3년 그리고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 연구소라는 데서 5년 있었어요. 근데 그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 지금은 망해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학생 때 저희가 91학번이거든요. 그때는 세계에서 매우 잘 나가는 큰 회사였어요. 근데 그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슈퍼컴퓨터 회사가 그때만 해도 잘 모르던 한국의 카이스트라는 곳에 슈퍼컴퓨터를 무료로 기부했어요. 이 학교 뭔가 좀 희망이 보여 하고 기부를 한 거죠. 근데 그 슈퍼컴퓨터 이름이 스팍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름을 스팍스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밥 먹고 코딩만 한 장병규가 지금은 카이스트를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대학원생 때는 우리나라가 내지는 카이스트가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학회를 간다거나 그런 훌륭한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매우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는 뭐냐면 저 보라색이 전 세계에 아직은 이렇게 세계적인 학회에 가거나 세계적인 학자를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화상회의로 한 달에 한 번씩 멘토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브라질에 1명, 예전엔 캄보디아 1명 이렇게 멘토링을 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이 학생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컴패션, 아마 여기서는 잘 아실 텐데 컴패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 때 컴패션에서 제일 먼저 도움을 받은 나라인데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돕고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높이의 의자에 올라가는 게 공정한가? 라기보다는 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높이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포용성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소수자, 저희는 여성이 20%가 안 되거든요. 여성이 소수예요. 그리고 국제 학생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럼 국제 학생도 소수자예요. 장애를 가진 학생은 더 적어요. 완전 소수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돕는, 그리고 함께 하려는 곳이 포용성위원회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유로든 우리 학교 안에서는 그 이유로 인해서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함을 겪거나 불안함을 겪거나 배제되면 안 된다는 선언문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공유했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혜린이가 다시 나왔네요. 우리 박혜린 학생은 카이스트 학부에 처음으로 입학한 전신장애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다가 대전에 처음 와보니 대전에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한 대였대요. 카이스트 대학에 왔으니까 동아리를 들고 싶잖아요. 동아리방은 지하나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학교 건물이 하도 낡아서. 그럼 우리 혜린이는 동아리를 들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학교 빨리 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산학부로 오면서 저도 만나고 여러 인연이 맺어지면서, 저 화면은 뭐냐면 우리 혜린이가 학부 졸업할 때 졸업생 대표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바꿔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내면 학교가 그거를 다 받아주고 함께 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있고요. 우리 연구실 학생들 중에 제일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혜린이랑 같이 하면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또 제가 국제학생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저희 밴드예요. 작년에 저희 밴드 35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노래를 한 곡 하고 이런 공연을 했는데, 저 빨간 박스에 있는 사람들이 국제학생이에요. 와, 전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이 관객 중에 국제학생이 많은 거예요. 자기 친구 이름 부르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교수인데 이걸 생각을 못했네 하고 그 다음에 알아보니 저희 학교에 밴드 동아리가 8개인데 그중에 2개만 국제학생의 오디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살짝 이해는 가요. 우리 학생들이 영어로 수업 들어야 되고 동아리에서까지 영어를 써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제학생들을 위해서 동아리 관련된 것도 다 영어로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요 커브컷이라고 부르는 저게 있잖아요.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저거 처음 만들 때 그렇게 반대가 심했대요. 왜 멀쩡한 저 도로를 부수냐, 거기에 왜 세금을 쓰냐 이러면서 막 반대가 심했대요. 그 휠체어 타는 사람 얼마나 된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냐. 근데 사실은 저걸 만들고 나면 휠체어뿐 아니라 그죠, 캐리어나 우리 유모차나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거를 바꿀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데 실제로 그 변화를 만들고 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우 부족하지만 여러분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어떤 일이 가능할지 저희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저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